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시장이 이날 가장 크게 좀 집중을 했었던 이슈가 바로 고용 보고서였는데 이게 좀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비농업 고용은 악화, 실업률은 개선이 된 것으로 나왔는데 시장은 그래도 좀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네요. 왜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아졌는데 지수에는 플러스가 됐을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주 고용지표 이후 연준의 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지만 주식시장은 오히려 위험 신호가 더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그 핵심 배경은 미국 경제가 둔화는 하고 있지만 침체로 가고 있다는 신호는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12월 고용 증가폭은 예상보다 적었지만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졌고 임금 상승세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급격한 둔화가 아닌 관리 가능한 둔화, 즉 연착륙 시나리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번 고용지표는 연방정부 셧다운 영향에서 벗어난 첫 정상 데이터라는 점에서 미국 고용시장의 기준선이 다시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늦춰지더라도 주식시장에는 치명적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연준이 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는 만큼 경제가 버티고 있다는 해석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여기에 새들어 시장 내부의 자금 흐름 변화도 중요합니다. 그간 대형 기술주에 집중됐던 자금이 중소형주, 경기 민감 업종, 그리고 일부 투기성 자산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위험 선호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셀 2000 같은 중소형주 지수의 상승폭이 대형주보다 훨씬 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정책 측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택시장 부양 신호 그리고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당장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금리 인하가 늦어지는 아직때보다 경기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안도감이 더 크게 반응하고 있고 그 결과 S&P 500이 시장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는 등 리스크온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올해 들어서 상당히 순환매 장세가 더 활발하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강해지고 있죠. 거기에 대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네, 실제로 금융시장에서는 올해를 기점으로 원자재 중심의 이른바 슈퍼사이클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신호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 주식시장 흐름을 보면 기술주보다는 에너지와 소재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금과 은과 같은 기금속도 지난해 큰 폭으로 오른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몇 가지 구조적 요인이 겹쳐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을 계기로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구조되면서 원유와 기름속이 전통적인 안전 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확산과 데이터 센터 증설이 본격화되면서 구리 같은 산업용 금속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재정적자 확대와 국가 부채 증가에 따른 달러 가치 훼손 우려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현금이나 금융자산보다 실물자산의 상대적인 매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일부 투자자들은 주식과 함께 원자재를 포트폴리오의 핵심 축으로 다시 편입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이 2000년대 초반 글로벌 성장과 맞물려 나타났던 원자재 슈퍼사이클 초기 국면과 닮은 점이 많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원유 시장은 여전히 공급 여력이 충분한 만큼 에너지 가격 급등보다는 금속과 기금속 중심의 단계적인 확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한번 이번 주에 있을 주요 경제 지표 발표들을 톱어볼까요? 가장 먼저 CPI,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 또 소매 판매도 나올 예정인데 일단은 가장 먼저 물가가 좀 반등하면 이게 또 금리 인하에 상당히 위태로운 신호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현재 월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이번 주 나오는 물가와 소매 판매 지표는 시장에 서로 다른 신호를 동시에 던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 측면에서는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전월보다 다소 높은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근원 CPI가 전년 대비 2.7% 상승해 11월에 2.6% 상승률에 비해 소폭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전월 대비로도 헤드라인과 근원 물가 모두 0.3%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원 물가는 11월에 정부 셧다운 여파로 일시적으로 낮게 나타났던 만큼 이번에는 그 왜곡이 일부 되돌려지면서 반등처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만 이는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재가속이라기보다는 통계적 조정에 가깝다는 해석이 우세한 편입니다. 반면 소매지표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수요일 발표되는 11월 소매 판매는 자동차를 제외한 기준으로 전월 대비 0.4% 증가가 예상되고 있지만 이는 속도가 빠른 회복이라기보다는 완만한 둔화 속 견조함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고금리 환경이 길어지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도 곳곳에 포착되고 있죠.
시장에서는 물가가 다시 들썩이면서도 소비는 서서히 식어가는 이른바 혼합 신호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합은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쉽게 내리기도 그렇다고 다시 올리기도 어려운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주 지표는 연준이 왜 당분간 관망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비단 고용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물가와 소매 판매 역시나 좀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게 참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셈법을 하기에 복잡해졌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당분간 좀 관망 이런 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 뉴욕 증시 현장 상황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